지금 유럽 금융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금의 소유권 문구가 단순한 상징 선언을 넘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재정 압박의 경계선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여권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형제당 소속 의원들 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 부속 법안 성격의 개정안을 통해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관리 보유하고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금 보유고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으려 하자 유럽중앙은행은 같은 사안을 2차례나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최근 수정안도 개정 조항의 구체적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금이 누구의 자산으로 회계상 인식되느냐입니다. 중앙은행 금 보유고는 전통적으로 통화 신뢰의 최후 담보이자 극단적 위기에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담보 제공 등 자국 통화 방어에 쓰일 수 있는 안전판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이 2,452톤으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가치가 약 3천억 달러로 이탈리아 경제 규모의 대략 73%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이 금값 급등 국면에서 재점화됐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현지 보도 기준 로이터에 따르면 국제 현물 금 가격은 온스당 4,275 달러 수준에서 7주 고점권을 형성했고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기대가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 같은 2003-22톤이라도 장부 위 잠재 가치가 눈에 띄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징적 자산으로 금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이 강해집니다. 다만 시장은 여기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문구가 곧바로 금 매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약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측은 라가르드 ECB 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없고 금이나 외환 보유액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밖으로 옮겨 공공부문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는 길을 열려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 역시 금은 팔거나 다른 방식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 선언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ECB가 강경한 이유는 의도가 아니라 선례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자산의 법적 귀속 주체를 정치가 재정 목적과 결부에 규정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에서 그렇다면 위기 때는 팔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번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조약 체계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신뢰 그 자체이기 때문에 ECB는 문구 하나라도 명확한 목적과 한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 관점의 1차 체크 포인트는 법안 문구의 최종 형태입니다. 로이터 보도처럼 수정안에는 EU 규정상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호한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갔지만 ECB는 여전히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시장이 원하는 건 선언이 아니라 금의 소유권을 국민으로 명시해도 매각 담보 이전은 불과 같은 구체적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이탈리아의 재정 여건입니다. 로이터는 이탈리아 공공부채가 3조 유로를 넘고 내년 부채 비율이 137.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정이 빡빡할수록 금 보유고는 정치권의 유혹이 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ECB는 중앙은행의 금을 정부 지출 재원으로 쓰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 합니다. 이번 이슈를 시장이 정치 뉴스가 아니라 금, 쿰 지지단과 통화 신뢰의 프라이싱 변수로 보는 이유는 문구 하나가 중앙은행 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버넌스 리스크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ECB가 공식 의견에서 문제 삼은 대목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관리 보유하는 금이 이탈리아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해석 규정은 들어가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해설서, 설명 메모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EU 조약 체계는 소유권, 오너십 개념으로 외환 보유액과 금을 다루기보다 유로 시스템 ESGB의 기본 임무로서 공식 외환 보유액의 보유 및 관리를 규정하고 그 수행 과정에서 국가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내법으로 누구의 것을 선언하는 순간 시장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묻고 ECB는 그 질문 자체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촉매가 재정입니다.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2,052톤이며 가치가 약 3천억 달러로 이탈리아 GDP의 대략 13%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정치권의 언어는 강해지고 시장은 그 언어를 현금화 가능성으로 재해석합니다. 하지만 최신 흐름에서 중요한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8일 ECB가 개정안의 구체적 목적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철회를 권고한 뒤 12월 10일에는 이탈리아 재무부 관계자 발로 ECB와의 이견이 해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경제장관 장카를로 조르제티가 라가르드 ECB 총재에게 금 보유고를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밖으로 옮길 계획이 없고 금의 보유 관리는 EU 조약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 중앙은행 책임이라는 취지로 재확인했고 문구를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협의해 재작성하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은 투자자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금 매각 공포는 대체로 1. 금이 정부 재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신호, 토송,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3. 해당 국가 위험 프리미엄 확대라는 3단계를 통해 자산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차대조표 이전은 없다. 관리 보유는 중앙은행 책임. 이 명문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면 1단계에서 불이 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완전한 종결은 아닙니다. 멜로니 총리의 여당 내부 문건에서 중앙은행 주주, 금융기관, 중외국계가 이탈리아 금에 어떤 권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처럼 정치권의 문제의식은 금의 현금화뿐 아니라 주주구조와 상징자산의 통제권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시장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단기수, 주수 계획론은 이탈리아가 2,452톤을 판다는 극단적 가정은 베이스가 아닙니다. 실제 매각이 검토되려면 법적 근거, 유로 시스템과의 절차, 시장 충격 관리, 정치적 비용이라는 4개의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이 이슈가 금값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공급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유로존 핵심 국가 중 하나에서 중앙은행 자산의 법적 성격을 정치가 논쟁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글로벌 투자자에게 통화체제는 언제든 정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리마인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마인더는 금의 프리미엄, 안전자산 프리미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셋째, 외환시장에서는 유로 그 자체보다 국채 스프레드가 먼저 반응합니다.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은 결국 재정 규율의 약화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이는 이탈리아 국채 위험 프리미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유로존 내부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하고 위험 회피가 강해질 때 금은 다시 수요를 받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제 시장이 가장 궁금해지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탈리아가 금을 팔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논쟁 자체가 금값의 위험 프리미엄을 자극하는 구조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먼저 숫자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방카 디탈리아은 공식적으로 2,442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은 대부분 금고의 형태, 약 9.3개, 소량의 금화도 포함되어 있으며 회계평가는 유로 시스템 회계 규정에 따라 연말 시장 가격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로이터는 이 보유량을 세계 3위 수준으로 소개하면서 가치가 대략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가 정치권 논쟁을 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값이 높은 구간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아도 장부상 자산 가치가 커 보이고 재정이 빡빡한 정부일수록 대중에게 설명하기 쉬운 상징 자산으로 금을 끌어오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재정 여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이탈리아 재무부의 중기 재정 계획에서는 부채 비율이 2026년에 137.4%로 정점을 찍고 2027년부터나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제시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그 압력이 중앙은행 자산, 금, 외환을 둘러싼 언어로 표출될 때 시장은 즉시 경계 모드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고 싶다와 팔 수 있다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벽입니다. 유로 시스템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을 직접 보조하는 형태, 공공부문에 대한 통화성 금융을 금지하는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고 ECB가 이번 사안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도 바로 금 보유고를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 밖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구나 로이터는 초기 문구가 금은 국가의 것, 이탈리아 국민을 대신하여 이라는 형태였다가 비판을 피하기 위해 표현이 완화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전했는데 이런 문구 변경 자체가 시장에겐 정치가 중앙은행 자산의 법적 지위를 만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다만 12월 10일 보도에서 이탈리아 재무부 소식통은 ECB와의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혔고 조르제티 경제장관이 라가르드 ECB 총재에게 금 보유고를 방카 디탈리아의 대차 대조표 밖으로 옮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개정 문구도 중앙은행과 협의해 관리 책임은 방카 디탈리아에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투자자에게 매우 실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매각 공포의 핵심 트리거였던 대차 대조표 이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리스크는 무엇이냐? 바로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멜로니 총리의 정당 내부 문건에서 외국 주주가 이탈리아 금에 어떤 권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는 로이터 보도는 논쟁이 단순히 매각 여부를 넘어 중앙은행 지배구조와 상징 자산의 통제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경로도 여기서 갈립니다. 금 공급 쇼크, 실물 매각가 아니라 유로존 내부의 정치제도 불확실성이 커질 때 나타나는 리스크 오프와 통화 신뢰 프리미엄이 금값을 떠받치는 경로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처럼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중앙은행 자산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면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 자체보다 국채 시장, BTP의 위험 프리미엄, 즉 스프레드가 먼저 흔들립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유로존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고 위험 회피가 강화되는 구간에서 금은 안전자산 수요로 다시 평가받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이 금 가격과 외환 시장에 실제로 어떤 전염 경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탈리아의 금 2,425톤은 단순한 보유량이 아니라 유로존 체제에서 중앙은행의 신뢰를 떠받치는 상징 자산입니다. 로이터는 이 물량이 약 3천억 달러로 이탈리아 GDP의 약 13%에 해당한다고 전했고 세계 3위 수준의 국가 금 보유고라는 점 자체가 상징성을 키웁니다. 이 때문에 논쟁의 핵심은 매각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금값이 꺾일까가 아니라 정치가 중앙은행 자산의 법적 지위를 흔들 때 통화 신뢰 프리미엄이 어떻게 재가격화되느냐입니다. 둘째, ECB가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일자 ECB 공식 의견 CON 2025-39은 해당 조항이 이탈리아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쓰면서도 그 합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메모가 동반되지 않았고 이런 조치가 중앙은행 독립성과 EU 조약상 기능, 공식 외환 보유액금의 보유 및 관리와 충돌 소지를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즉 시장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소유권 선언이 대차대조표 이동 또는 공공부문을 우회 지원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로이터도 ECB가 금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밖으로 옮기는 시도가 공공부문에 대한 중앙은행 금융을 금지하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단기 충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는 정리 국면입니다. 12월 11일 로이터 보도에서 이탈리아 재무부 소식통은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혔고, 조르제티 경제장관이 라가르드 ECB 총재에게 금 보유고를 방카 디탈리아의 대차대조표 밖으로 옮길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했으며, 개정 문구도 방카 디탈리아와 합의해 금의 관리 책임은 방카 디탈리아에 있다는 방향으로 명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공포의 핵심 트리거가 현금화 자체가 아니라 거버넌스 경로의 열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차대조표, 이전 불가와 관리 주체 명시는 그 경로를 좁히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넷째, 그럼에도 중장기 리스크는 남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형제당 내부 문건에서 외국 주주가 이탈리아 금 보유고에 어떤 권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로이터는 방카 디탈리아가 175개 금융주주를 두고 있으며 일부는 외국계, 프랑스, 독일 금융그룹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곧 논쟁이 매각에서 지배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배구조 이슈는 한번 불붙으면 재정 여건이 나빠질 때마다 반복 소환되기 쉽고, 반복 소환은 유로존 주변부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값에 대한 파급은 공급 쇼크보다 안전자산 프리미엄 채널이 현실적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로이터는 현물금이 온스당 4,270.89달러, 주간 퍼리산 8% 수준에서 7주 고점권을 유지했고, 달러 약세와 연준 금리 경로 기대가 금을 지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로존의 제도 불확실성이 부각되면 금은 금리가 아니라 신뢰로 재평가되는 순간을 맞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이슈는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 환율보다 BTP 스프레드, 이탈리아 국채 위험 프리미엄 추차로 먼저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국면은 대개 리스크오프를 동반해 금 수요를 되살립니다. 여섯째, 만약 이 시나리오를 점검해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실제 매각이 논의되려면 법적 근거, 국내법 EU 조약 정합성, 유로 시스템과의 절차, 시장 충격 관리, 정치적 비용이라는 4개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게다가 로이터는 방카 디탈리아 웹사이트 설명을 인용해 금이 필요시 대출 담보로 활용될 수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매각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지 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당장 가져가야 할 체크리스트는 1. 최종 문구에 대차대조표 이전 금지와 관리 주체가 얼마나 명확히 박히는지, 터이, ECB의 후속 코멘트가 절차적 종결인지 조건부 경고 유지인지, 3. 이탈리아 재정지표 악화 국면에서 금외환 자산이 다시 정치 의제로 소환되는지, 4. 유로존 리스크가 커질 때 금이 금리 변수보다 신뢰 변수로 움직이는 구간이 재현되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금은 국민의 것 논쟁은 단발성 헤드라인을 넘어 유로존에서 중앙은행 독립성과 재정 압박이 충돌할 때 금이 어떤 방식으로 재가격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조정 완화 흐름이 확인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금값의 하방을 단단히 받치는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